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광주 전남 지역 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차질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지역 3곳 선거구에서 후보자 경선에 들어간 가운데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탈락한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날이 풀리면서 각종 시설물의 기반이 약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안전불감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장 등 전문 예술극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광주 전남 각급 병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은 당장 진료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가 대학병원의 교육 수련실을 찾아옵니다. 가운 주머니에는 종이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럼 사직서 제출하고 오시는 분이세요? 아, 맞아요? 이곳 전남대병원에서도 오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러 오는 전공의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광주 전남 각급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시작된 겁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전남대병원에서만 전공의 319명 중 224명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조선대병원 142명 중 108명, 기독병원 39명 중 31명,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13명 중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 전공이 525명 중 366명으로 70%에 이릅니다. 정부가 개별 사직도 집단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병원 측도 일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공백입니다. 이미 수술 연기와 입원 일정 변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수술을 못 하면 죽는 거고 항상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죠. 병원 측은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와 전임의를 모두 투입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원과 수술 등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을 가동하는 등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한편 의대협이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는 각각 560여 명, 54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부터 동맹휴학에 찬성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하늘빛은 여전히 흐립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잠시 비가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모레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어제는 종일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대체로 포근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도 11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언 땅이 녹으면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주 광주 북구의 한 야산에서 카페 건물 벽을 뚫고 돌과 흙이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이후 업체와 관할 지자체의 대응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입니다. 갑자기 벽에 금이 가더니 벽면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바위와 흙더미가 밀려 들어옵니다. 가게 바로 뒤 야산에 약 400제곱미터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잔해에 묻히는 등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사람 없을 때 해서 다행이죠. 사람 있을 때 영업할 때 했으면 참 일납이잖아요. 황당한 건 그 이후입니다. 카페에 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 2배만 한 산이 커다랗게 움푹 파이고 건물 옆 출입이 금지됐지만 사고 다음 날인 주말 이틀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 겁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이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 여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기 허물을 적은 거예요. 포크는 기사도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안 한다겠대요. 이게 뭐 충격받고 그러면은 아마 더 위험하니까. 취재 결과 광주 북구는 사고 바로 다음 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나 손님들이 있는 카페를 덮칠 수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하나 없었습니다. 북구는 가게 주인을 만나 수차례 영업 중지를 설득하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응급복구가 급한 나머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핑계댈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대처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출입 제한을 이제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산사태 현장을 보고도 카페를 이용한 시민이나 가게 주인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심각성을 몰랐을 수도 있던 상황. 만에 하나 추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그제서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따지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생종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양파가 쌓여 있다 보니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더라도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조생종 양파는 저장성이 낮아 수확 후 바로 판매해야 하는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입해둔 양파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산 양파 재고량은 16만 5,643톤으로 지난해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양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최근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거래 가격은 1kg에 1,132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습니다. 지금 영양 못 보장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올 조선생이 이제 접시게 되면 판로가 이제 확보안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남부 채소농협에도 저장된 양파는 3천여 톤으로 평소보다 2배 수준의 양파가 저장돼 있는 상황. 하루에 50톤씩 출하하고 있지만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자폭이 커져버리니까 출하량을 조금씩 늦출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량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가격 하락이 우려돼 밭대기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밭을 갈아엎어야 할지도 몰라 농민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특수목적 법인 소속인 주식회사 한양이 광주시가 자신들의 시공사 지위와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사업자 변경을 포함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부 분쟁이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양 측의 무책임한 발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교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교원 인사위원회 상당수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사립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의원보다 많은 곳이 74개 학교 가운데 34개나 됐고
이 중 14개 학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강구해 교원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차로 발표했던 광주 3개 선거구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짓는 후보자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3차로 발표했던 광주 광산을 선거구의 경우 탈락한 후보들의 이의 신청이 인용돼 3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광주 광산구 을 지역구. 사실상 현역을 위한 대진표를 주장하며 삭발,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김성진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민주당이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민형배, 정재혁 1대1 경선은 김성진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예비 후보들과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꼼수 경선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고 동남 을에서의 이의 제기는 모두 기각되면서 이병훈, 안도걸 간의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두 곳의 본선 진출자는 이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다음 달 3일에 결정됩니다. 지역의 민주당 경선은 본격화됐지만 불공정 시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물론 발표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서갑, 서을, 광산갑의 일부 예비 후보들은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의도적 지연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당적이 없는 인사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논의했다는 논란에 이어 일부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의 이름을 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지역에서는 당사자인 송갑석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람은 물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자, 비겁하게 방관하는 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3곳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총선에 출마할 1인을 선발하는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동남갑 윤영덕 정진욱, 북갑 조호섭 정준호, 북을 이영석 전진숙 예비후보가 맞붙었는데 최종 결과는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됩니다. 혁신과 통합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공천. 이번 주 하위 20% 명단까지 개별 통보되면 민주당의 공천 혼란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로 분류되는 목포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를 물었더니 김원희, 배종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후보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원희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 배종호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9%, 문용진 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 11%, 이윤석 전 국회의원 3%,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3%,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의원회 공동위원장 3%, 윤선웅 현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2%, 박명기 현 녹색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0%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원희 현 의원이 34%, 배종호 부위원장이 31%, 문용진 부부요양병원장 11%, 최일곤 전 행정관 4%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을 78%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국민의힘 4%, 개혁신당 2%, 진보당 2%,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60%, 개혁신당 6%, 진보당 6%,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4%, 녹색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정당의 출마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나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 67%, 지지 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31%로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81%,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9.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원갑 전 5월 시민군 대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광주 북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원갑 예비후보는 중앙집권적 정당법과 선거법을 손질해 지역당, 동호인당도 인정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김명진 광주 서구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결혼, 출생, 양육, 양립사회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민호 광주 북구을 진보당 예비후보는 매공연수원 부지에 생활체육문화 공간을, 광주 송정역 지상구간과 31사단에 각각 공원과 푸른길을 조성해 북구를 문화예술자연이 어우러진 휴먼시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충곤 나주화순 민주당 예비후보는 축산농가 붕괴를 막기 위해 송아지 구입자금 지원과 사육두수 확대 전용 종잣돈 마련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장 등 전물 예술극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워 총 사업비와 사업부지 등을 결정하고 내년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건립 사업을 구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립 오페라단을 운영하고 있어 오페라하우스 운영의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뇌종양은 수술 과정에서 정상 뇌조직이 손상되면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종양에만 저설량 방사선을 투여해 피부나 두개골 절개 없이 수술하는 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가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뇌수막종 진단을 받은 50대 곽유성 씨.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고 양성이라 추적 관찰만 하다 최근 수술을 했습니다.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 제펙스가 도입된 덕입니다. 마취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잠을 잔 것처럼 아니면 멍을 때린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아픔 없이. 뇌종양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15명 수준이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뇌조직이 손상되면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두개골을 절개해 흉터가 남고 회복을 위해 입원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 뇌종양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 시간이 30분 이내로 짧고 통증이나 수혈 위험도 없습니다. 2주가량 입원이 필요한 개두술에 비해 경제적 부담도 덜합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암 환자의 치료 성적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충남 지역암센터로 선정된 단국대병원은 체계적인 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암 진단 장비와 로봇 수술 장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포항공과대학 포스텍이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라는 국내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 인력 확충과 학생 지원에 집중해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인데요.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포스텍 4학년에 올라가는 김영균 씨는 단기 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완전 학업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또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가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학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텍이 올해부터 학생 1명당 4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유학을 애초에 신청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물가도 높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포스텍이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수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등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부학생 전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학생에게도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입학 전형을 도입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해 해외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ometimes we have to use more money than other Korean students because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or sometimes we have to do some international related business in Korea. So that's why I think it will be good if Post-Tech support this more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교육 연구 시설과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 베드 센터 등 다양한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수 아파트, 생활관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학의 위기 속에서 포스텍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철길 건널목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뒤바뀔 정도로 큰 잘못이라고 본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왕복 4차로. 초록불이 켜지자 경차 뒤에 있던 차량이 철길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지나 직진합니다. 곧이어 교차로 왼쪽에 보이던 택시가 이 스포티지 차량 뒤쪽과 부딪힙니다. 휠이 거의 멈추는 듯이 하다가 다시 꽝! 억지로 그래도 한번 섰다 가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실 비율은 저는 100대 0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반대로 스포티지 차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이건 사문화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초 경찰은 현장을 신호기가 있는 도로라고 표시하고 택시 운전자의 주의 분산이 사고 원인이라고 봤지만 재조사를 거치면서 단서 조항의 신호기 등에 현장 상황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거의 5개월 가까이 피해자로 알고 있었는데 출석 당일날 제가 피해자에서 가해로 전환이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입니다. 실제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일시정지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간 이곳을 지난 차량은 모두 28대. 이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선 한 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다닌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통과를 많이 해요. 사고 당시 도로에 표시돼 있던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글자도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다음 날 경찰이 지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제처가 해당 법의 단서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라고 권고 의견도 냈지만 경찰청은 3년 가까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 통행 가능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해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지금 심의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 지금 신호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신호기의 한정을 짓기가 좀 어려워요.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현장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관련 계도나 단속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호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오는 2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멎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모레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종일 15도가량 에 머물렀던 어제보다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어제보단 춥겠지만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현재 기온 5도에서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대부분 영상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해남과 완도의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도 당분간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